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인 백두산이 바로 옆에 있는 양강도 삼지연시입니다. 2017년도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탈북 계기라고 하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좀 비슷할 겁니다. 북한이 1990년대 말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끊기면서 저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중국과의 불법 장사,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밀수를 시작하면서 키스해주세요 라는 노래를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뭔지 모르게 이 멜로디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 브로커가 조그만 철덩어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이 철덩이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드라마가 있는데 참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보지 않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 세뇌 교육이란 걸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볼 필요가 있나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에 넘어오면은 한국 드라마를 보지 말래요. 중국에 가면은 한국 드라마를 보라고 또 이 상인이 막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치욕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너무 막장입니다. 삼각관계가 지저분하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지 않으면은 마시고 있는 물컵에 물을 쫙 뿌리면서 돈까지 뿌려주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이게 진짜 내가 북한에서 배워왔던 썩어빠진 자본주의 황색 날라리 풍이로구나 하고 안 봤습니다. 며칠을 안 보니까 뇌리 속에서 자꾸 지령을 하더라고요. 이화야, 봐도 돼. 괜찮아. 그러면서 상속자들이라는 이민호가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신세계였습니다. 내가 자유와 꿈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한다고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근 10년 밀수를 하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북한 당국이 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백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 10개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백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엄마가 밖에서 막 보다가 야 유아야 백호가 너 빨리 숨어라 해서 숨은 것이 툇마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툇마루 밑에는 뭐가 있나? 돼지가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돼지우리 뛰어들어간 거예요. 백호와 엄마가 싸움하는 소리를 듣고 돼지가 꾀꾀 거리면서 내 얼굴에 자기 입을 비벼대고 자기 몸을 치대기는 걸 딱 보는 순간 나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차라리 이렇게 맨날 죽을 때까지 쫓겨다닐 바에는 대한민국으로 가자 라고 결심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밀수를 한다면 어느 품목입니다 라고 고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했던 밀수가 뭐냐면 쇳덩어리입니다. 파고 철, 그리고 구리, 알루미늄, 연. 봄, 가을에는 개구리 장사를 많이 합니다. 겨울에는 너루, 멧돼지, 꿩, 산토끼, 염소. 이걸 가지고 중국 쪽으로 가면은 중국 상인들이 저희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가져오면 장사가 안 됩니다. 쌀, 기름, 술 이런 걸 중국 쪽에서 메고 와서 북한 시장에 다시 팔아야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보다도 물건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달마다 수입이 달라요. 눈이 펑펑 오고 겨울철에는 수입이 얼마 없습니다. 눈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보안이나 경찰이나 백호나 국경경비대가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엔 좀 어렵고요. 장마철이 좀 어렵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압록강물이 많이 불어납니다. 건너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마철이 힘들었고 평균적으로 쌀 한 120kg에서 150kg 정도는 벌었습니다. 단속자들한테 조금씩 입막음용으로 뇌물을 바쳐야지 꾸준히 밀수업이라는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0% 50%는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밀수를 하려면 길을 닦아놔야 되거든요. 그 길을 닦는데 한 3년이 걸렸습니다. 법을 껴야 됩니다. 경찰, 검찰, 백호,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껴야 돼요.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도 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파철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물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하려고 하니까 이걸 또 다시 되거리에서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밀무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중국 쪽으로 제가 날랐습니다. 제가 잡히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땅을 뜨는 것이다. 자기네도 이제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잠깐 해줘가지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오게 되었죠. 중국 상인들에게 물건을 팔면 우리나라의 셰드려들도 뜨문이 들어옵니다. 한국 샴푸 린스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샴푸 린스가 뭔지 몰라요. 꾹꾹 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저는 치약인 줄 알고 처음에 칫솔질했어요. 근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신 거는 고추장입니다. 저희 고향이 왕감자를 생산하는 감자고장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 세끼 감자만 먹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냥 맹물에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타서 드셔도 배가 부르고 걸어갈 때 앞다리를 들어주는 느낌이 든대요.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맨날 저한테 고추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제 동생은 우리나라의 드라마, 그냥 한국 드라마만 가져다 주면은 좋아라 하고 누나한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 통 그대로 쓰면은 경찰에 불려갑니다. 이 물건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캐야 돼요. 그 통의 내용물은 북한에서 만든 통 안에 쏟아붓고 통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압록강을 건너 때 5월 7일이었어요. 우리나라의 5월 7일은 온갖 꽃이 만발하지만 백두산 옆에 5월 7일은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 추워요. 압록강을 무작정 건너면은 기약이 없습니다. 브로커하고 다 약속을 해서 건너야 되거든요. 지역마다 있어요. 국경연선에 무슨 1호점, 2호점, 3호점 마을이라고 하면은 저는 1호점에서 넘어오고, 제가 아는 사람은 2호점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그 장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처음에 건너갈 때 염소 2마리를 가지고 건넜습니다. 팔아가지고 이걸 노잣돈으로 해서 대한민국까지 가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빈몸으로 국경연선에 들어서면 군인들이 단속을 합니다. 물건이라도 하나 매면은 단속됐을 때 나는 중국으로 밀수하러 갑니다 라고 하면은 좀 변명 거지가 생기는 거예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차 불빛이 한 3개 정도 쫙 보이는 거예요. 아, 이상한데 우리 차가 아닌데 혹시라도 변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밀수꾼들이 모집하고 있는 집결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숨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변방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조그만 총을 옆구리에 딱 차고 아주 군인스럽게, 너무 긴장해가 나니까 옆에 있는 염소 2마리를 아주 그냥 꽉 안았어요. 염소를 꽉 안으니까 염소들이 쌍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 주세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변방대가 뛰쳐왔습니다. 총을 대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사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멀리 말이 아니니까 뭐라 하더니 차에 타래요. 차에 타면은 차 방향이 어느 쪽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친선다리로 건너가는가, 친선다리로 건너가면은 무조건 교화를 가야 됩니다. 짧아서 3년이에요. 근데 참머리를 돌리던 게 300m밖에 가지 않았어요. 뭐 가래요. 손짓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뛰는데 다시 오라는 거예요. 아,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터벅터벅 갔는데 중국 돈 300원을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막 집으로 가는 척 하면서 산에 숨었습니다. 중국 쪽이 브로커랑 저희가 만날 때 암호가 있어요. 자동차 라이트 등을 6번 깜빡 한다, 이런 암호가 있는데 새벽 3시 반에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저희가 중국 개인집 옥수수 무덤에서 2박 3일을 지냈는데 이틀 후에 그 장소에서 차가 깜빡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갈 맥도 없었습니다. 너무 추위에 떨어지 하나도 먹지도 못했지 하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의지로만 버텨낸 것 같아요. 여기서 죽으면 내가 진짜 무주고원이 되겠구나. 이를 악물고 뛰어내려갔더니 저희 차량이 맞는 거예요. 저희가 약속했던 그날에 중국 변방대에서 기습적으로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못 올라올 상황이 됐다.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심양까지 갔어요. 자다가 심양에 내리니까 어떠한 브로커 집에 있더라고요. 그 브로커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인원이 차지 않아서 그 인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더라고요. 아, 한국 가는 게 힘들구나, 개고생이로구나, 어디도 못 나가게 가둬놓을 거면은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너무 저희가 막 찡찡거리니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3명이 왔습니다. 심양에서 또 버스 타고 건명까지 갑니다. 중국 건명. 맞은편에 라오스라고 해요. 쪽배 타고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에서 태국 가려면
무슨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저희는 7시간 걸었습니다. 그 산을. 태국 국경을 들어가는 거죠. 태국 강을 악어강을 건너가면은 우리가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이다. 경찰에서 와서 우리를 잡아가거든요. 자그마한 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서 같은 데 가서 1차 조사를 해요. 태국에 있는 이민 수용소로 보내지더라고요. 수용소로 가면은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민자들은 선택할 권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가겠다. 제 눈에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근 2달 동안 태국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됐죠. 처음에는 압박감이랄까? 그냥 우리를 버스 같은 데 태워서 태국이라는 어느 한 감옥에 내려놓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북한에 보내지 않을까?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다 우리 사람들인 거예요. 몇백 명이 있었습니다. 몇백 명, 장난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과거 얘기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는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태국에 가면은 감옥을 3번 옮겼습니다. 2번째 감옥에 갔는데 목사님 2분이 오셔가지고 뭘 먹고 싶냐, 고추장에 김치 좀 갖다 주십시오 하니까 과일도 사다 주시고 바나나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장도 갖다 주고 하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고 아직 한 번도 그분들을 보지도 못했어요. 또 고맙다는 인사말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도시락을 갖다 줍니다. 꿀맛이었어요. 주말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 도시락이 오는 날만은 그냥 손을 꼽아 기다렸어요. 태국 음식은 입에 안 맞는데 도시락, 우리나라 음식이잖아요. 너무 입에 잘 맞는 거예요. 그래 도시락 언제 올까? 아, 내일은 도시락이 오는 날이네 하면서 서로가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던 그런 기억도 나요. 태국 공항에 들어서니까 멋있더라고요. 비행기 올랐는데 비행기 안이 엄청 큰 거예요. 처음 비행기를 타보니까 그 몸이 다 쪼그러 붙어가지고 어깨가 다 아팠어요. 안내원들이 뭘 드시겠습니까? 뭐 이러는데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상대방이랑 대화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내가 익숙한 대한민국의 비빔밥. 저랑 같이 중국에서부터 중국 심양에서 본 친구가 있습니다. 걔는 양식을 시켰어요.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언니야 바꿔 먹자 하는 걸 좀 한 숟갈만 줬어요. 안 주면은 너무 박하다고 하겠지. 맛보기나 해라 하고 줬는데 먹고 나니까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공중에서 대소변을 어떻게 봐? 그러면 이 대소변이 어디 떨어지지? 참다 그래 화장실 가야지 하고 갔는데 화장실에 물이 없는 거야. 내가 볼일을 봤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되냐? 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앞뒤를 보니까 중국 변기도 우리나라처럼 옆에 누르는 게 있거든요. 찾았는데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나는 내 내용물을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밖에서 괜찮아요, 빨리 나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일어서서 나왔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수치스러워요. 태국 공항에서 제가 감탄했다고 했잖아요. 그 감탄의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남자들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또 여자들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요. 이쁘긴 왜 그렇게 이쁜지 눈을 어디 둘 데가 없어요. 무빙워크 척 올라만 서면 그냥 움직이더라고요. 와,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 구조는 과연 어떻게 생겨서 이런 창의적인 발상까지 해서 만들어 놓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모이면은 인솔하시는 분이 또 나오십니다. 자, 화장실 가실 분들은 화장실 가세요 하니까 화장실 갔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자유가 내 몸에 폭 안기는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커가지고 그때 인솔하시는 선생님이 없었으면 인천공항 답사를 혼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태국에서 같이 인솔해 주시는 분이 대한민국까지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천공항에 가면은 저희가 도착하면 국정원 분들이 오시는데 첫인상이 어쨌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남조선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안기부에 잡혀가서 독방에 딱 가다 놓고 한 3개월 정도 잘 먹인대요. 살이 찌면 소시지로 만들어서 판다고 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오셨는데 키가 부쩍이었어요. 거기다 또 선글라스는 왜 또 끼고 나왔어요.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말하던 안기부 저놈이구나. 저놈이 우리를 끌고 가서 3개월 잘 먹이다가 지옥으로 보내겠구나. 처음에는 말 섞기도 싫었습니다. 저희가 버스 타면은 어느 한 병원에 갑니다. 피 검사를 해요. 피를 한 7번 정도 뽑는 것 같아요. 조금도 뽑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뽑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런 검사 못 받아봤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에 내리자마자 피를 아주 그냥 이따만씩 뽑아가는 거예요. 속으로 막 욕을 해요. 이렇게 애써 모은 내 피를 왜 이렇게 쫙쫙쫙쫙
잡아가냐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피를 뽑아가지고 간염 검사부터 시작해서 일체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검사를 한 반나절 하고 국정원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가져온 소지품 일체 다 회수입니다. 새로운 모든 일체 옷들을 다 줍니다. 식사시키고 방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엄청 겁났어요. 안기부 지하실에 들어가서 전기고문을 겁나 받겠구나. 두려웠어요, 국정원이. 그런데 조사실에 내려가니까 1대1 조사를 하는데 우리 아빠한테서 듣던 목소리보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질문하는데 얼었던 얼음 덩어리가 다 녹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술술술술 얘기하게끔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분이 아시는지 오전에는 조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시켜줘요. 저는 그 선생님한테서 조사받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나는 여기서 조사 더 받았으면 좋겠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3일이면 끝나더라고요. 국정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힘들게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가 김정은 돼지 때문이다 이러더라고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싫어서 온 거는 맞거든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세뇌교육 어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돼지란 소리 들으니까 발끈한 거예요. 어디 우리 장군님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씨 일가들 밑에서 세뇌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6.25 전쟁부터 시작되더라고요. 6.25 전쟁 역사 선생님이 이 안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현장 체험 나갈 때가 있다. 전쟁 기념관도 가고 좋은 곳도 가보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접속도 해보고 나가서 이 역사에 대해서만은 꼭 정확히 알고 넘어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 나와서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 역사 책을 먼저 사서 봤어요.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더라고요. 늦게나마 우리나라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국정원 선생님들이 저희보다 제 고장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벽이 있어요. 조사받는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벽면에 한반도 지도가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에서 정확히 제가 살던 고장을 짚었고요. 구글 위성지도 쫙 들어가니까 저희 집이 나오는데 와,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알지? 혹시 선생님이 북한에 갔다 오셨나? 대한민국 정보력 무시 못하겠구나. 한국 나가서 생활 잘해야지. 이분들이 또 날 뒤쫓아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있을 때 한 번씩 사회 체험을 합니다. 저희는 전쟁기념관이랑 63빌딩 그리고 점심 뷔페를 먹고 국정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들이 아주 그냥 총 가지고 재갈을 부리는데 총을 막 던지고 받고 휘락 하는데 재수가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군인 또한 역시도 내가 맡은 임무에 성실히 충성을 다하는구나. 한국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인천으로 갔거든요. 그쪽에 도착하면은 인천에 살고 계시는 하나센터 선생님들이 마중 오는 것 같아요. 집 배정을 받았는데 처음에 집 들어가니까 공허한 감을 느꼈습니다. 국정원 하나원에서 몇백 명씩 막 북적북적 하면서 떠들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집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이제는 저 혼자인 거예요. 침대, 가구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곳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하고 봤는데 전정 위에 뭐가 있냐면은 화재 방지기가 있잖아요. 반짝반짝 하는 거. 그걸 딱 보는 순간 카메라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겠구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샤워실만 그냥 내가 편안한 공간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치과도 하고 세수도 하고 다 옷 입고 나와요. 나와서는 벽을 밀면서 다녔어요. 보이지 않으려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화재 방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준다 하더라고요. 삼겹살 집에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삼겹살이. 북한에 있을 때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이런 문화를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위별로 목살, 갈매기살, 삼겹살, 오겹살, 무슨 살 너무 많아요. 북한은 그냥 돼지를 잡으면 돼지고기 끝이에요. 돼지고기도 큰 솥가마에 넣어서 부글부글 끓여서 그 국물 구수한 맛에 먹었거든요. 삼겹살에 상추 싸서 먹는데 와 너무 맛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식을 한 거예요. 배 아프니까 병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보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병원이 덕무병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친구를 덕무라고 하거든요. 이름도 되게 친숙하잖아요, 나한테. 덕무병원에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네, 몇 살이세요? 31살인데요. 남아예요, 여아예요? 그래 속으로 내 모양 보면 여잔지 남잔지 몰라? 순진하게 제 얘기를 다 했거든요. 로비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아파서 오셨나요? 제가 아파서 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니까 처음에 제가 아파서 왔어요 라는 걸 이 선생님께서는 개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분이 여기는 짐승들을 봐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개병원이랑 동물병원이랑 주민분들께서 가시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나오면서 보니까 그 동물병원인데 물자가 고장난 거예요. 리을이. 그래가지고 동무병원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처음 오자마자 나는 적응 100% 잘했습니다. 뻥이에요.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가족이 주는 시너지적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홀로 살기를 하잖아요. 주변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떤 눈초리로 봐줄까? 우리나라에 금방 왔을 때 많으신 분들께서 도와주려고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분들하고 조금 앉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고향이 어디세요? 혼자 왔어요?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난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떠나갔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김장철이는 김치 갖다 주고 북한 음식이 먹고 싶다 하면은 갖다 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내 마음이 그 다음부터 우울증에서 헤어나게 되고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나를 이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우울증이 오라고 해도 올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고향이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것인 백두산이 옆에 있는 양강도 삼지연시라는 곳이고요. 북한에서의 직업은 528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주는 희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북한을 떠나서 2017년도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 김유아입니다. 528 공장이라고 하면은 1호 제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1호라고 합니다. 북한도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는데 김씨 일가들의 올리는 진상품 공장을 의미합니다. 북한 직업에 선택 자유가 없는 건 아마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100% 자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장 안에서 저희 이모부가 새끼 간부를 하다 보니까 추천해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당국으로 받은 직업이 뭐였냐면요, 석도전 청년 돌격대 가게 되었습니다. 군 다음에 힘들어요. 이모부가 힘을 써서 가지고 이쪽으로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자 생활을 한 다음에 검사원이란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2년 반 만에 올라갔는데 먼저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 신체가 건강한지, 김씨 일가한테 올리는 식품이니까 하나의 병균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제품을 공급하냐면요, 김정일에게 보내는 야채입니다. 오이, 고추, 콩 20여 가지가 돼요. 이걸 다 하우스에서 하거든요. 유기농으로. 배급 없어요. 6, 7, 8월만 배급을 줍니다. 528 공장에서 가장 빡세거든요. 이 3개월 동안은 평양에 올라가는 날짜를 공급 날짜라고 하거든요. 공급을 하루에 2번씩 해요. 일을 시키려면 조금이라도 주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배급을 주냐면요, 옥수수 가루를 줘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는 옥수수 가루는 되게 부드러워요. 배급이다 라고 타먹었던 가루는 우리나라 돼지 먹을 그런 정도의 양식이거든요. 한겨울치를 다 주지 않습니다. 보름치만 줍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치고 거름 나르고 모종 심고 이게 10월까지 가는 거예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전문 퇴비 농사를 해야 돼요. 산에 가서 퇴비를 모아서 그 하우스에 채워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8시 또 6, 7, 8이 가장 빡세다고 했는데요, 4시에 출근해서 샤워를 해요.
한 4번 정도 샤워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벗고 그 안에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위생복, 마스크, 위생모, 위생장갑 다 껴야 되는데 이것 다 소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우스로 들어갑니다. 하우스 들어갈 때 역시 하우스 안도 한번 소독을 하고 가위, 칼 다 소독입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야채마다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맞게끔 딱딱딱 잘라서 6번의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검사원이 하는 일이 제일 마지막의 일입니다. 세척해 나온 야채들을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갔나. 불순물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지배인이 목이 날아갑니다. 다 한 다음에 그걸 공급하는 버스가 오는데 버스 또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을 무장한 경찰하고 검찰을 2명이 탑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출발해서 삼지연 공군 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비행장에 가면은 직승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헬기입니다. 1호 헬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헬기 또한 세척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루에 2번씩 합니다. 샤워 하루에 한 10번씩 하면은 사람이 녹초가 돼요. 북한은 주 6일 근무제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회사 꾸리기라고 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대청소를. 김정일이 언제 올지를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장은 예술선전 기동대라는 게 있어요. 항상 공연 연습을 합니다. 해마다 달마다 해요. 우리 공장도 언젠가는 김정일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심정으로 항상 공장을 이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김정일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역에 시달린다, 모습 생활을 한다라는 걸 한국에 와서 저는 안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나의 모든 충성심을 다 발휘했거든요. 저희가 그 안에서 많은 야채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산한 야채는 일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저희 공장 한 사람이 자식 2명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집에서 자식들이 굶는 모습을 보고 출근을 했거든요. 퇴근할 때 그 자식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겠죠. 불쌍한 내 새끼들 풀이라도 먹여야지 하고 오이 몇 개, 참외 1개 이렇게 가지고 나가다가 정문 보위대한테 들켰습니다. 직장 내에서 사상 비판 무대를 열고요. 3개월 동안 무보수 노동을 갔으며 공장에서 쫓겨났어요. 버리는 것도 안 돼요. 김정은이 뭘 먹는다는 거, 김정일이 뭘 먹는다는 거 일반 주민들이 알면 안 돼요. 그 공장 안에 들어가면 고정된 곳에만 버려야지, 버리지 않고 내 집으로 가져갈 때는 쫓겨나야 돼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듭니다. 내 행동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이 받는 처벌 있잖아요. 나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가족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억제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장에서 재배했던 거는 고추, 오이, 참외, 딸기, 샐러리 이런 걸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걸 구경도 못해요. 그런 게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배인이라든지 부지배인이라든지 이런 집들에 가면 그 식재료 그대로 먹고 있더라고요. 간부들은 허용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김씨 일가가 뭘 좋아하는지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장군님이 샐러리를 좋아하신대. 너 죽어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일체 입에 내면 안 돼요. 내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 이외에는 어떤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려고 해도 안 돼요. 하우스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보정이 있거든요. 제가 딸기를 한다면 회사에 들어가서 퇴사할 때까지 딸기만 해야 돼요. 내 작물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다른 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묵묵하게 내 앞에 있는 일만 벙어리 마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게 콩농사거든요. 다른 친구가 딸기 하우스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랑 되게 가깝게 지냈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저는 딸기였어요. 일부러 가까운 척해서 출근했을 때 딸기만은 좀 배불리 먹자고 하우스에서 일할 때는 2인 1조예요. 한 사람은 노하우가 많이 생긴 사람, 한 사람은 금방 신입사원이랑 가르쳐주면서 하거든요. 노하우가 많이 생긴 사람은 일반 시키고 자기는 어디 빠져요. 수다 떨러 가거든요. 다른 하우스에.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일하는 척 하면서 제일 큰 딸기만 골라서 훔쳐먹거든요. 그 안에 CCTV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둘만 입을 싹 닦으면 그 누구도 몰라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딸기 그 맛이 안 나요. 딸기철에는 그나마 딸기를 많이 먹어봤습니다. 훔쳐서. 여름철에는 4시 출근해서 저녁 7시 반 퇴근이에요. 근데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보내지 않아요. 청년동맹원들이 모여가지고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끝나면 우리가 오늘 하루 뭘 했는지 총화를 해야 됩니다. 막 피곤해 미치겠고 배고파 죽겠는데 총화를 또 안 하면은 그게 또 비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1인당 다 노트에 볼펜을 들고 나와서 나는 오늘 하루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
한 줄이라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청년동맹원들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다 하다 보면 한 1시간 반이 가요. 집에 가면 9시 정도 되는 거예요. 또 아침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씀이 적힌 문헌 학습이라고 해요. 무조건 하고 하루 일과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불평불만하면은 쳐버리겠죠. 밥 없어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야 됩니다. 어떠한 직업도 군내 식당이 없습니다. 다 그냥 점심 식사 한 11시 살이면 일이 끝나요. 점심에는 집에 슬렁슬렁 걸어오면 12시 1시까지 무조건 회사로 출근해야 되거든요. 집이 먼 분들은 도시락을 싸와요. 근데 대체로 보면 다 근처에서 살고 계셔가지고 어쩌다 먼 사람들은 숙소 생활을 시킵니다. 숙박시설은 있는데 먹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먼 곳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랑 북한이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지역이 삼지연이잖아요. 삼지연은 혁명의 성지이고 김정일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만들어 놓은 고향이죠. 이때부터 삼지연 제1차 건설이 시작하면서 전국의 젊은 청년 돌격대원들이 들어와요. 그때 모집한 것이 618 돌격대라고 있어요. 돌격대가 들어오는과 동시에 한국 물건이 겁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 접한 게 너구리였어요. 이 너구리 가격이 겁나 비쌌을 거예요. 이 너구리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냐면 지휘부에서 일 잘하는 노동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너구리 라면을 줬는데 너구리 라면 하나 먹으면 한 끼만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팔면은 또 옥수수 몇 킬로는 받을 수 있거든요. 며칠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 술을 많이 드시고 돌격대원의 감원 이설에 속아가지고 그 라면 한 봉투에다가 감자 2대야를 준 거예요. 그 2대야면은 저희 집 식구가 한 이틀은 먹을 수 있어요. 내 새끼들한테 남조선에서 온 이 물건을 하나 먹여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막 쌩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막 앞뒤로 보면 난리예요. 자, 너구리다. 얼큰한? 북한에서는 얼큰하단 말을 안 써요. 얼큰하단 말을 얼벌벌하다 하거든요. 짐승 먹이를 가져와가지고 돌격대원한테 감자를 이렇게 많이 퍼줬다고. 근데 뒷변을 딱 보니까 조리 방법 뭔지 몰라요. 뭔 소리야? 뭐 스프 넣고 몇 분 끓이고 스프가 뭔지 몰라요. 에라 모른다. 그냥 넣으란 데는 넣어. 끓이라고 하니까 일단 끓여보자 하고 큰 솥에 넣어가지고 감자 뚜껑뚜껑 썰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처음 너구리 라면을 경험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소맥 좋아하잖아요. 북한 청년들도 소맥을 좋아한대요. 치맥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치맥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지방에는 아직 치킨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소맥을 소맥이라고 안 해요. 폭탄주라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소주는 개인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누룩을 띄워가지고 발효시켜서 저희 집에도 아랫목에는 항상 술떡이 있었어요. 쌀가루로 만들거든요. 옥수수 쌀가루. 그거 한 이틀 정도 숙성시켜요. 펑신펑신해지면서 위에 하얀 곰팡이가 껴요. 덕 안에 넣어서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일주일 동안 숙성시켜요. 그러면 얘들이 부글부글부글 끓으면서 옥수수 가루가 가라앉아요. 우리나라의 막걸리 같아요. 뽀얀 물이 뜨면은 술을 뽑는데 북한 술의 도수는 25도에서 32도를 갑니다. 저는 북한에서 술을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북한 술이 더 맛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술이 더 맛있다라고 하는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어느 게 더 맛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맥주는 확실히 북한 맥주가 더 맛있다. 이건 정확합니다. 북한에서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드라마 속 장면마다 먹는 음식이 다 나와요. 짜장면 궁금했어요. 짬뽕에 구운 만두 저게 과연 무슨 맛일까?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아쉽게도 짜장면은 내가 상상했던 맛보다 못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걸쭉한 무슨 걸 보면 먹지 않아요. TV에서 봤을 때 되게 맛있었는데 정작 시키니까 시커멓고 걸쭉하고 한 입 먹었는데 탄내 같은 게 살짝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맛이 맞지 않겠다 하고 패스했고요. 짬뽕 먹어보니까 짬뽕은 맛있더래요. 또 지금도 짬뽕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 특히나 눈 오는 날 짬뽕에 군만두 후후 불면서 먹으면 꿀맛이죠. 처음 봤을 때 샐러리, 딸기,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잖아요. 바나나도 1년 사계절이 있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일반 주민들이 사 먹는 게 맞냐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나도 이걸 사도 되냐, 이 물건을 사도 되냐, 내가 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당국에서 내가 이걸 샀을 때 와서 단속을 하지 않을까, 먼저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북한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만 저희는 그냥 쭉 따라가요. 주변을 볼 상황이 안 돼요. 한국 와서도 너네는 이젠 자유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유가 진짜 내 것이 맞는지, 자유라는 걸 주면서 나한테 뭘 더 뽑아나려고 이러는 게 아닌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마트 갔을 때는 카트에 마음대로 막 못 담았던 것 같아요. 담았다가 이 카메라에서 나를 포착해가지고 경찰에서 불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처럼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게 꿈이겠죠.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내 인생에서 지금이 만족은 해요. 하나 꿈이라면은 하루빨리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에 가서 사죄도 하고 싶고, 부모 형제를 만나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차에 모시고 대한민국 전체를 드라이브 하면서 온 가족이 같이 맛집 다니는 게 저희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는 이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싶습니다. 저는 고향이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인 백두산이 바로 옆에 있는 참지연시라는 곳에 태어났고요. 2017년도 2월 22일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한 탈북민 김유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분식집으로 맛있는 그 추억 소환하러 여기로 왔습니다. 오늘 한 7년 만에 첫 도전입니다. 한국 와서 진짜 1년은 죽어라 하고 분식만 먹었습니다. 라면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1년 동안. 그리고 질려가지고 안 먹었댔습니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 어느 순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이 초심을 잃었더라고요. 그때의 그 기억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라는 이런 느낌으로 분식집에 왔습니다. 탈북한 가장 큰 이유도 어찌 보면은 북한에 있을 때 너구리라는 라면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땐 그 한 봉투 가지고 우리는 1인당 한 봉투씩 먹잖아요. 하지만 제가 있을 때 가족 6식구가 한 봉투를 먹었습니다. 그게 감자를 뚝뚝뚝 썰어놓고 꿀맛이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내가 이 맛있는 라면을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라면 종류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트에 카트를 끌고 가면 라면만 쌓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그 이후로 라면이라든지 아무튼 면 종류는 좀 많이 자제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 라면 한 봉지를 혼자 드셨을 때는 네. 어떠셨어요? 이게 혼자서 한 봉지를 먹는다는 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혼자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 주민들이 또 내 가족이 이런 걸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입은 즐겁지만 마음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처음 먹었을 때랑 맛이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진짜 배고픔에 시달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했거든요.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배고팠을 때 먹는 음식 어떤 맛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저런 음식을 접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먹었던 그 너구리 맛이 안 납니다, 솔직히. 굉장히 심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일꾼은 당당하게 먹는다. 보위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찰입니다.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고 해요. 안전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이에요. 안전부는 안전하게 해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놓고 평범한 주민들이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삼합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삼합 장사? 처음 들어보시죠? 장사, 밀수, 축산 아니면 농사를 겹쳐야만 간부들 못지않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수성찬입니다. 한에서는 요 만두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못 먹어요. 만두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밀가루 반죽해야 되잖아요. 밀가루 반죽해서 한 1시간 정도 숙성시켰다가 만두를 만드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밀가루 반죽하면은 숙성시켜 놓고 어머니는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요. 생밀가루를 먹었습니다. 죽히죠. 그냥 생밀가루, 반죽한 생밀가루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달아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삼형제였거든요. 그러가 그거 뜯어 먹겠다고 싸움질을 하고 엄마는 또 먹지 못하게 말리고 북한에서의 삶을 추억해보라고 하면은 눈물만 나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역시 라면은 김치라면입니다.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북한에도 분식 같은 종류가 있어요. 분식집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큰 도시 같은 데는 식당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분식집 같은 건 없고 장마당 입구, 우리나라로 말하면 길거리 음식 같은 게 있어요. 인조고기밥, 두부밥, 순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지주 감자국수도 팔고. 근데 그것도 차라리 시장에 나가지 말아야지. 시장에 나가면 거기 막 뒤집혀요.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데는 돈이 없지. 그럼 집에 오면 짜증만 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왜 이렇게 부모 불씨를 못 해가지고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 못하냐고. 그때는 그냥 부모를 잘못 만난 줄 알았지 독재 국가에서 잘 산다는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17년 2월 22일 날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럼 춥잖아요. 저보다 먼저 온 고향 친구가 있어요. 한 8년 정도 먼저 왔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금방 왔으니까 우리나라 인터넷이 많이 발전한 거 몰랐어요. 친구가 오자마자 안고 난리쳤어요. 둘이. 잘하구나. 그래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만나게 된다 하면서 친구가 네가 참 먼 길을 고생하며 왔다. 오늘은 자기가 한턱 쏜대요. 저는 기대 만땅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김떡순이 먹으러 가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외래어 줄임말 엄청 많이 쓰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떡순이 할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소고기집이구나 생각했어요. 옛날 이름이 좀 촌스럽잖아요. 김떡순 하니까 소고기집에 가는구나 하고 패딩을 입고 따라 나섰어요. 소래포 시장을 갔는데 한 40분을 덜덜덜덜 떨면서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사주는 거예요. 막 킹 받은 거 있죠. 얘를 봐라. 소고기 사준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먹이네. 사람이 민감한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막 대화할 때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발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어릴 적부터 항상 이렇게 배불리 먹어봤다는 걸 못 느꼈으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치라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세워놓고 얘기를 했죠. 야, 너 소고기 사준다 해놓고 왜 소고기를 안 사주냐? 친구랑 너 소고기 사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떡순이 할머니네 집 가서 소고기 사준다며. 그 친구가 너 이미 다 먹었어. 그래. 뭘 먹었는데 뭘 먹였는데 길거리 음식 체험했잖아. 김밥, 떡볶이, 순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바닥부터 알아가야 된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재수 없었어요. 진짜 오리지널 한국 분이라면 하고 내가 수그러들 건데 북한에서 진짜 뭐 6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봐온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엄청 열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싸워서 바로 쫓아버렸어요. 제가 이런 친구는 나한테 없어도 돼. 네가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적응을 잘할 수 있어. 자신감 뿜뿜이었거든요. 친구 보내고 여기서 홀로 사게 하니까 외로움을 엄청 타더라고요. 가족의 그리움.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진짜 친구 같고 형제 같고 부모 이상입니다. 끈끈한 사이로 지금까지. 이 집이 라면 잘 끓이는데 맛있어요. 만두. 동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음식점 갈 거예요. 대박 날 겁니다. 북한 음식이랑 분식이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또 잘 사니까 여러 가지 조미료를 쓰는데 북한은 조미료가 딱 제한돼 있어요. 고춧가루, 기름, 파, 맛내기. 우리나라의 미원, 북한에서는 맛내기라고 하는데 이 맛내기 하나면 모든 음식을 다 할 수 있어요. 분식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북한에 있을 때 엘리트에서 살았으면 맛있는 걸 많이 먹었겠죠. 고생하다 보니까 이런 음식 체험을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먹었던 게 감자.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옥수수농사, 콩농사가 안 돼요. 춥다 보니까 제가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 있는데 주에 한두 번씩은 북한의 날씨를 꼭꼭 봐요. 백두산 날씨 보니까 영하 23도, 제 고향 삼지연시 날씨를 보니까 영하 15도더라고요. 제일 잘 되는 농사가 감자밖에 없어요. 그냥 늘 감자만 먹고 살았어요. 여기 와서 감자를 안 먹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태어나서부터 그 땀을 뜰 때까지 먹었으니까 못 먹겠어요, 감자는. 김떡순을 드셨다 했잖아요. 네. 한국에서
처음 드셔보실 거예요? 아니요, 김밥은 처음이고요. 떡볶이도 처음입니다. 순대는 처음 아니에요. 북한 순대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 순대는 당면을 넣잖아요. 북한은 피, 쌀, 무시래기, 돼지고기 내장 같은 거 막 탕쳐가지고 넣거든요. 좀 많이 틀렸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 순대가 입에 안 맞았어요. 당면 순대가 되게 맛없었는데 지금은 또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적응을 해서 우리나라 순대가 더 맛있습니다. 순대국에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옛날 순대. 김밥이랑 떡볶이는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김밥을 많이 먹습니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땡초김밥.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김밥은. 떡볶이는 떡은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떡볶이는 또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김밥은 자주 먹습니다. 지나가다 전철 타다가도 역 근처에 보면은 오뎅이랑 김밥이랑 팔고 있잖아요. 오뎅 국물 하나 딱 들어가지고 김밥 먹으면 특히 자르지 않은 김밥, 통마리 김밥. 그거 뜯어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간 이유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한국 연예인과 같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바다를 거니면서 연애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김이란 것도 여기 와서 처음 경험했고요. 오징어, 명태 이런 것도 저는 여기 와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미지상으로는 많이 봐요. 시장에 파는 게 있어요. 못 사 먹습니다. 얼마라고요? 가격을 쌀 한 킬로에 지금 7,500원 하거든요. 북한 돈 7,500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달 월급이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로 쌀을 사려고 하면은 1, 2kg 정도 사나? 그것보다 오징어 가격이 더 비싸요. 우리 지역에서 그 오징어가 생산된다면 좀 싸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데 바다에서부터 또 오는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증가되는 거예요. 김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미역은 알았어요. 김은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떡볶이라는 게 없었어요.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식품 공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나는 보지 않으세요? 북한에서 노동자는 노예입니다. 신기한 거 안에서는 보겠죠. 공장 안에서는 일단은 공장을 나올 때 몸 검열 다 합니다. 총물 든 군인들이 보초를 서요. 정문, 후문 뭐 하나라도 가죽 나가면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혹시 북한 식당에도 밑반찬 문화가 있어요? 다 사서 먹어야 됩니다. 공짜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밑반찬 그리고 셀프 가져다 다 드시면 가져다 드세요. 가져다 먹으면 돈을 내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게 인식이 박혀가지고 처음에는 공짜로 먹으라 해도 안 먹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최근에 안 또 새로운 문화인데요. 편의점 가면은 1+1 있잖아요. 알긴 알아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1+1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만 사야지 말고 무조건 두 개를 같이 사야 돼. 그럼 나는 2+1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세 개 가져다가 어디다 써요? 이때까지 그걸 안 샀어요. 그런데 편의점 하고 계시는 저희 지인분이 계세요. 하나만 사도 괜찮대요. 2+1인데 하나 사도 되냐 하니까 그건 괜찮대요. 두 개 사면 하나 그냥 덤으로 주기 때문에 네가 하나 사도 그거는 본인의 의향이지 뭐 어떻게 하지 않는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더니 끝이 없구나 배우면은. 그거 아세요? 그러면 보관했다 다음에 가져가면 되는 거 아세요? 아니 몰라요. 어디다 보관해요? 어플이 있어요. 편의점마다. 다음에 먹겠다고 킵을 해놓고 이야 새로운 몰랐어요. 저는 모르는 게 지금도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이 집이 라면이 진짜 맛있는데? 오랜만에 접수해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되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나오면은 담당 형사님이 계세요. 그 형사님이 밥을 사주는데 먹고 싶은 걸 말하래요. 기회는 있을 때 살아야지 공짜인데 하고. 대게가 또 싸지 않거든요. 대게 먹으러 갑시다 해서 대게 먹으러 갔는데 먹을 줄 몰라가지고 껍데기처럼 이렇게 집었어요. 처음 먹다 보니까 형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혹시 유아 씨 이거 대게 처음 먹어보냐고 그래. 네, 형사님 저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하니까 대게는 거기 나오는 가위도 있고 뭐 우겨 파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배워주시더라고요. 껍데기는 버려야 된다. 껍질은 먹는 게 아니다.
회 지금도 잘 안 먹어요. 날것으로 먹는다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요. 못 먹겠어요. 어릴 적부터 이런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랐으면은 별 문제가 아니네 하고 막 젓갈이 가겠는데 회는 지금도 안 먹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쪽팔려요. 그거는 국정원에 있을 때 저희가 조사받으려면은 좀 힘들어요. 뷔페를 가는데 와 눈이 돌아갔어요. 먹을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내 배가 작다는 게 막 난 그때 한이 되더라고요. 뷔페를 떠올 때는 이렇게 조금씩 안 떠와요. 12살 높이만큼 싸가지고 막 다 먹다 못 먹어서 남겨야 되는데 남기는 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계속 굶다가 이런 쌀알을 하나 버린다는 게 죄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전 지금도 그래요. 음료수 받으러 갔어요. 거기 가면은 메뉴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슨 카페라떼, 무슨 밀크 이런 거 많이 써놓잖아요. 몰라요. 저게 무슨 소리지? 이미지를 봐도 몰라요. 근데 거기 계시는 한국 분이었어요.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인데 한참 좀 지켜보신 것 같아요. 코로로한 것들이 서서 지금 짱짱짱짱짱짱짱 하니까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지금 대세는 아메리카노예요. 오 아메리카노. 그래 대세라고 하니까 우리도 유행 따라 한번 가보자 하고 아메리카노 받았는데 친구들이 다 안 먹었어요. 쓰디쓴 아메리카노. 서울 장사가 안 되니까 팔아먹자는 개수작을 하는구나. 남조선 놈들이 우리 북한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팔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은 우리나라의 흐름을 그대로 얘기해 줬는데 우리는 아직 적응이 안 됐잖아요. 지금도 뭐가 뭔지 많이 모르니까. 버렸죠. 같이 가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뭔데 겁났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쓴 거는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정의에다 막 떡이랑 싸웠거든요. 기회는 이때다. 선생님이 가실 때 다 얘기하더라고요. 음식이랑 남으면 가져오지 마세요. 이런 교육을 해요. 근데 안 들어요. 선생님 말 따르지 않아요. 야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이거 왜 버리고 가냐? 다 싸들고 주머니에 한두 개씩 다 엮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난 떡까지 왔는데 나는 과자를 가져왔는데 행복이란 게 보면은 돈을 떠나서 음식 조그만한 거 넣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행복했어요. 뭐냐면 카레. 전날 기억은 점심 때 저희가 들어갔어요. 국정원 안에서 원래 생활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세요.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3개 기수 정도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수랑 겹치지 않게 해요. 저희 첫끼는 그냥 밥에 카레가 나온 것 같아요. 카레가 뭔지 몰랐어요. 누런 음식, 누런 색깔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음식 맛이 기억이 안 나요.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게 그때 체험해서 과일을 그때 먹었던 게 귤 처음 먹어봤어요. 사과, 배 이런 거는 추석이나 설날에 그래도 이 제사상에 한두 알씩 넣거든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부모가 된다는 그런 신도 많이 믿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먹었더라도 조상님을 잘 공대해야 된다고 해서 배 하나, 사과 하나씩은 제사상에 올려놔요. 귤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귤을 딱 까서 먹었는데 그 새콤하고 향긋한 그 귤향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최고였어요. 내 인생 과일을 짚으라 하면은 귤이 최고다. 지금도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먹는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스테이크. 우아하게 앉아서 이게 덮받치기 같은 거 딱 하고 한쪽에는 포크, 한쪽에는 칼 같은 거 싹싹 썰면서 탁 지어서 한 입에 싹 넣어서 먹잖아요. 그것에 와인. 나도 좀 인간처럼 저 사람들처럼 우아한 생활을 해보고 싶다. 스테이크가 무슨 맛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재벌 3세라든지 잘 사는 회장님들 보면 크다란 식탁을 넣고 그냥 혼자 앉아서 썰어서 한 입 먹고 와인 한 잔, 핑크색 와인, 화이트 와인 쫙 부어가지고 마시면서 창문 딱 내다보는 거예요. 뷰가전 이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못 먹겠어요. 피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 19년도쯤에서 지인분이 사주신다 해가지고 고급진 곳에 갔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는 스테이크보다 그냥 평범하게 먹기 좋은 게 삼겹살이 제일 좋아요. 그냥 돈만 아깝다는 생각이. 내 입에 맞아야 맛있는 음식이지 아무리 고가의 음식이라도 내 입에 안 맞으면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와인을 처음 드셨을 때도 입에 맞으셨어요? 아니. 텁텁했어요. 이 돈을 주고 왜 이걸 사 먹지? 하나도 입에 안 맞았어요. 무슨 맛이지? 왜 와인 먹으면 기분 좋다 하고 분위기를 낸다고 하지? 근데 이제는 먹다 보니까 입에 착착 감겨 돌아가요. 이제는. 근데 술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는데 북한이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고?
대동강 맥주. 왜 대동강 맥주? 맛있어요. 우리나라의 블루베리 같은 거예요. 들쭉이라고 있는데 딱 백두산에 맛 나와요. 북한에서도. 백두산 특산물 하면 들쭉이에요. 들쭉 가지고 술도 만들고 들쭉 가지고 젤리도 만들고 그 맛도 죽여줍니다. 진짜 맛있어요. 북한에서도 살았고 한국에서도 살았잖아요. 대한민국의 물이랑 북한의 물 맛 있잖아요. 음식은 물 마시고 선 마시고 이러잖아요. 백두산 물이 최고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아무리 이름 있는 무슨 백두산 물 따라 못 가요. 그 여름 한철에 더울 때 그 물 한 모금 마시면 이 정수리 뚜껑이 열려요. 아이스크림 필요 없어요. 만약 성인이 되면은 부산 쪽으로 여름에 한 달 살이 가보세요. 선풍기 필요 없어요. 에어컨 필요 없어요. 경치도 굉장히 좋아요. 맥주랑 달라요? 한국 맥주랑 차원이 틀려요. 비교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사람은 뭐 입이 비뚤어져도 바른 소리를 하라 했다고. 북한의 맥주는 다 천년 재료를 써요. 입 대는 순간 달라져요. 아주 그냥. 특히 여름철에 그 백두산요 계곡에서 나오는 물에다가 냉장고가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오지 않아가지고 냉장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곡물에다 담궜다가 1시간 정도 담궜다가 먹으면은 와 천국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맥주 구하기가 힘들죠? 비싸요. 맥주 한 병 그걸 사려면 옥수수 한 3kg 정도?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아빠, 엄마가 싸우시는 이유가 술 때문에 싸우셔서 술 한 병, 맥주 한 병 이런 걸 사려면 술은 옥수수 1.5kg예요. 1.5kg. 한 kg 500을 줘야만 술 한 병을 살 수 있고 맥주는 좀 더 비싸요. 맥주는 3kg를 줘야만 한 병을 살 수 있는데 이 한 병 가지고 소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 혼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사 먹지 않고 우리가 옥수수 3kg면은 6식구가 아니 이틀은 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술 드시겠다지 엄마는 먹지 말라 하지 아직 한국 마트 처음 갔을 때 그냥 이렇게 카트에 담아 넣잖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북한은 그런 게 없고 카트라는 게 없어요. 봉다리에 싸가지고 그냥 상인한테 돈 주고 거래하면 되는데 카트에 사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거 되게 희한했어요. 와, 내가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사는 인생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 마트를 쭉 보면 우리나라 마트는 사계절마다 신선한 야채, 신선한 음식이 그냥 바로바로 바뀌잖아요. 진짜 김정은이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파프리카를 북한에서는 사자고추라고 하거든. 그것도 김정은이만 먹는 거예요. 제가 그런 데서 일해서 알거든요, 사자고추. 양배추인가? 그것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만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딱 보면은 보관기, 보관은 어떻게 냉동 보관해야 되는지, 냉장 보관해야 되는지 다 써있고, 습도, 온도, 실외, 실내 다 써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걸 보지도 않고 그냥 샀어요. 있는 자체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글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하니까 딱 보면서 이 나라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나라구나. 북한하고 대비하게 되는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김정은한테 충성을 다하고 김정일한테 그냥 호송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주는구나. 그런데 또 많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를 비교했죠. 내가 배웠던 사회주의, 내가 알았던 자본주의 문화는 정반대였구나 하는 걸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식재료 처음 봤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청양고추라는 게 먹고 싶어요. 북한은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 아사기고추, 어이고추, 청양고추 뭐 종류가 많잖아요. 북한은 그냥 고추 하면 그 고추 하나예요. 매운 줄도 몰랐어요. 고향을 떠나보니까 아무리 우리랑 북한이 문화가 같다고 해도 음식이 조금씩 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청국장. 엄마 생각이 막 나고 북한에서 어머니가 끓여줬던 청국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청국장이라고 안 하고 썩장이라고 해요. 청국장 그걸 하나 봉다리에 사가지고 청양고추 사가지고 갔어요. 매운 줄 모르고 북한 고추처럼 생각하고 그냥 절반씩 째게 가지고 한 6개를 넣은 것 같아요. 저 그거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탈은 둘째예요. 배탈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 가서 끓여 먹고 그 당시 먹을 땐 그렇게 안 아파요. 한 1분 지나니까 우리가 물걸레를 물걸레 짜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짜잖아. 그 심정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맥을 싹 빼내뛰기는 느낌. 그리고 설거지 하다가 그 자리에 바로 앉아버렸어요. 이러 못 나겠네. 앉았다가 누웠다가 막 댕글댕글 돌고 우리 아랫집에 같은 기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나 죽을 것 같다고.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독약을 팔았다고. 너 한국 음식 먹지 말라고. 사우나 가도 그렇게 땀을 못 흘려봤어요. 아, 말도 못하겠네. 됐다. 물어보지 마. 이제는 끊어버리니까 얘가 올라온 거예요.
독가루 같은 게 뭘 먹어서 이렇게 이 땀이 와서 행복하자고 했는데 뭐냐면 막 드셔봤는데 청국장에 청양고추가 겁나 많은 거야. 이거 먹으니까 위가 견디냐. 우유 있잖아요. 우유 한 컵 따라주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그래도 응급처치 될 거라고. 그래 그거 한 컵 먹고 한 3-40분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청양고추가 조금 무서워요. 아까 뭐 땡처김밥 먹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매우면 먹지 이렇게 심각하게 매우면 못 먹어요. 무서웠어요. 진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북한에서 온 걸 알고 독약을 넣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주 그냥 미개했지. 사상이 미개해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면 다 나라에서 배급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원래는 그게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뭐냐면 국가에서 인민들에게 배급하고 월급 줘가지고 빈부격차가 없이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라는 게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인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90년대 말부터 무너지면서 국가에서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력 못 하잖아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보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해요. 밀수를 하든 장사를 하든 뭐 돼지를 기르든 어떻게 해서나 살 생각을 해야지. 불법을 해서라도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저렇게 죽냐고. 국가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게을러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제가 연말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금방 왔을 때 제가 2월 22일 날에 왔으니까 설쯤 돼서 달력이 나왔나 봐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고 주민센터 갔다 오면 뭐 하나씩 재주고 나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낼 돈이 없는데 왜 자꾸 외상으로 주지? 북한에 이런 거 줬다 하면 훗날에 돈을 받아가거든. 왜 이렇게 외상으로 주지? 안 받아왔어요. 공짜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 어느 행사에 가면은 뭐 치약, 칫솔, 세수수건 막 이런 거 주잖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선심을 쓰지? 이상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날 어디에 이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 친구 이런 사이에도 공짜가 없어요. 야박해요. 내가 당신한테 공짜를 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걸 시장에 나가서 팔면은 먹을 문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놀러 가고 어디에 가면은 꼭 내놓는 게 과일이랑 과자랑 음료수를 줘요. 깜짝 놀랐어요. 공짜로 주거든요. 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 저희 이모가 북한에 사시던 이모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의사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낙태시키는 거죠. 그런 시술을 많이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와요. 겁나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저녁 때였어요. 밥 먹다가 맛있는 음식을 밥상 밑에 곰치는 숨기는 거예요. 친척도 이런 사이예요. 맛있는 것 공공연히 내놓지 않고 먹어요. 왜? 맛있는 거 먹다가 친척이 오면 그래도 먹으라 한 그릇 줘야 되잖아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딱 뛰어 들어갔는데 그 음식을 식탁 밑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이 막 여기서 얼려 미는 거 있잖아요. 아, 남도 아니고 조카가 들어왔는데 그 한 그릇 주면은 뭐 어때? 너네는 우리보다 잘 살면서 오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집에 왔어요. 자꾸 엄마 보고 엄마 우리도 어떻게 하나 잘 살아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반갑다고 커피 사주고 뭐 밥 한 끼 합시다. 무슨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인심이 좋지? 너무 그런데 감동을 먹었어요. 나라가 부유하니까 그게 이제는 흐름이 된 것 같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처음으로 엄마랑 연락했을 때 했던 얘기가 엄마 어떻게 하나 이모보다는 잘 살게 내가 해줄게. 그 말이 첫 통화였어요. 그때 그렇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수건. 저는 제 기억에 북한에서 살면서 어떤 수건을 썼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수건이 하도 빨고 해가지고 한쪽 귀퉁이는 다 구멍이 뻥뻥 뚫린 수건 있잖아요. 그런 걸 썼어요. 그러면서도 새 수건으로 바꿨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건이 너무 흔해요. 행사장 가면은 수건, 칫솔, 치약. 칫솔, 치약 북한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치약 같은 경우에는 치약이 없어서 저희는 소금으로 칫솔질 했거든요. 치약이 없으면 그냥 칫솔질.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냥 어디 가면 치약, 칫솔, 수건은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놀란 게 콩기름. 마트에 가면 기름도 막 종류별로 있잖아요. 올리브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 기름 뭐 북한에서 진짜 기름이 귀해요. 소금 보고도 놀라고 우리나라의 소금은 다 정제 소금이잖아요. 너무 깨끗하죠. 꽃소금, 맛소금, 뭐 천일염. 북한 소금은 이렇지 않아요. 그냥 바다에서 바로 그 소금의 바다풀, 모래 소금이 새카매요. 그래 소금을 잘못 싸면은 그 소금으로 김치하면은 다 써요.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흔한 게 너무 많아요. 말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마다 쓰레기장 있죠. 나는 처음 왔을 때 공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공병도 나라에 바쳐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부러운 거 뭐냐면 쓰레기장 갔는데 중고 옷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고 옷이 하나도 구멍 난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해. 저 처음에 와서 거기 옷 한 5개다가 신발 2개 수거해가지고 입었어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돈 안 주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